1978년 겨울 서울 명동. 눈은 오지 않았지만 바람은 눈보다 차가웠다.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여미고 종종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 골목 끝 지하에는 작은 음악다방 하나가 있었다. 간판에는 삐뚤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별밤 음악다방. 전구 하나가 깜빡깜빡거렸다. 마치 금방이라도 꺼질 듯했다. 그 안에서 오영자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영자는 26이었다.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4년째. 처음엔 미신 공장에서 일했고 그 다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지금은 밤마다 음악다방에서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잘해서라기보다 노래할 때만큼은 울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다. 무대라고 해봐야 맥주 상자를 뒤집어 만든 작은 단상이 전부였다. 마이크는 오래돼서 잡음이 심했고 스피커는 고음만 올라가면 꼭 콧물 막힌 소리를 냈다. 삐익. 영자가 첫 소절을 부르려는 순간 마이크가 요란하게 울었다. 손님들이 귀를 막았다. 아이고 영자씨. 오늘도 마이크가 먼저 노래하네. 주방에서 파전을 뒤집던 사장 박씨가 소리쳤다. 영자는 민망해서 웃었다. 사장님, 마이크도 제 노래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마이크가 살려달라는 거야. 손님들이 웃었다. 영자는 웃음 속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다. 그 순간 다방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코트, 단정한 머리,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그는 방송국 라디오 PD 강민수였다. 민수는 원래 그날 그곳에 올 생각이 없었다. 방송국 선배에게 원고를 전하러 갔다가 술자리에 끌려갔고 술을 피하려고 골목으로 빠졌다가 우연히 그 음악다방을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영자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기교는 없었다. 세련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목소리에는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려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떨림이 있었다. 민수는 빈자리에 앉았다. 박 사장이 다가왔다. 뭐 드릴까요? 커피 하나 주세요. 커피요? 여기 커피는 맛 없습니다. 민수가 당황했다. 그럼 뭐가 맛있습니까? 박 사장은 진지하게 말했다. 김치전이요. 음악다방에서요? 음악은 귀로 먹고 김치전은 입으로 먹는 겁니다. 민수는 어이없어 웃었다. 그럼 커피랑 김치전 주세요. 무대 위 영자는 그 모습을 보고 살짝 웃었다. 처음 보는 남자였지만 어쩐지 다른 손님들과 달랐다. 술 취해 박수만 치는 사람도 아니고 괜히 추근대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노래를 듣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민수는 가장 먼저 박수를 쳤다. 크지 않은 박수였지만 정확했다. 진심이 있었다.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민수는 자주 별밤 음악다방에 왔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왔다. 박 사장은 신이 났다. 영자씨, 저 남자 또 왔어. 오늘도 김치전 시켰어. 사랑이 아니라 탄수화물 중독 아니야? 영자는 괜히 화를 냈다. 사장님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돼서 입이라도 바쁜 거야. 민수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영자가 노래를 부르면 조용히 듣고 노래가 끝나면 박수를 쳤다. 어느 날 영자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노래를 배운 적 있습니까? 영자는 웃었다. 아니요. 배운 건 설거지랑 미싱밖에 없어요.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 말 믿어도 돼요?
저 라디오 PD입니다. 영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그럼 제 노래 라디오에 나가요? 민수가 당황했다. 그건 아직. 영자는 실망한 얼굴을 하다가 갑자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아직 전국구 얼굴은 아니니까. 민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날 둘은 처음으로 오래 이야기했다. 영자는 서울에 올라온 이야기,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칠 뻔한 이야기, 첫 월급으로 엄마에게 고무신을 사 보낸 이야기를 했다. 민수는 방송국 이야기, 원고 검열 때문에 밤새 고친 이야기, 출세하려면 마음보다 눈치를 먼저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영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출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사랑은요? 민수가 멈칫했다. 영자는 너무 쉽게 말했다. 저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민수는 웃었다. 그렇게 살면 다칩니다. 영자는 민수를 빤히 보았다. 이미 많이 다쳤어요. 그래도 사랑 없으면 더 아프던데요. 그 말이 민수 마음에 오래 남았다. 봄이 왔다. 명동 거리에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들이 늘어났고 음악다방에도 손님이 조금 많아졌다. 영자와 민수는 어느새 연인처럼 가까워졌다. 둘은 남산에 올라가 김밥을 먹었다. 영자가 직접 싼 김밥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밥보다 소금이 많았다. 민수가 김밥 하나를 먹고 눈을 질끈 감았다. 맛있어요? 영자가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다. 민수는 한참 고민하다 말했다. 바다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짜다는 뜻이죠? 아닙니다. 해양 문학적입니다. 영자는 삐친 척했지만 곧 웃었다. 그럼 다 먹어요. 바다 좋아한다면서요. 민수는 물 없이 김밥 6개를 먹었다. 그날 이후 그는 사흘 동안 물만 마셨다. 영자는 그런 민수가 좋았다. 잘난 척하지만 다정했고 차가운 척하지만 마음이 약했다. 민수는 그런 영자가 두려웠다. 너무 곱고 뜨거운 사람이라 자기 같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 다치게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민수에게는 약혼녀가 있었다. 이름은 서혜린. 방송국 간부의 딸이었다. 민수의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상대였다. 민수는 사랑하지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못했다. 집안 형편, 직장, 미래 모든 것이 그 결혼에 묶여 있었다. 영자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는 방송국 앞에서 민수를 기다렸다. 민수에게 직접 만든 목도리를 주고 싶었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조금 이상한 목도리였다. 박 사장은 그걸 보고 말했다. 영자 씨, 이건 목도리야? 뱀이야? 사장님은 낭만이 없어요. 낭만은 있는데 색 조합이 무서워. 영자는 목도리를 품에 안고 방송국 앞에 섰다. 그때 민수가 한 여자와 함께 나왔다. 여자는 세련되고 우아했다. 민수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영자는 움직이지 못했다.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민수 씨, 우리 결혼식 날짜 어머님이 잡으셨대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영자에게는 대답이었다. 목도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영자는 뒤돌아 뛰었다. 민수가 뒤늦게 그녀를 보았다. 영자 씨.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별밤 음악다방에서 영자는 노래하지 않았다. 박 사장은 무대에 올라가 대신 노래를 불렀다. 문제는 박 사장이 음치라는 것이었다. 손님 하나가 말했다. 사장님, 이건 노래가 아니라 신고해야 할 소리인데요. 박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다. 신고해.
나도 나를 말리고 싶어. 웃음이 터졌지만 영자는 웃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가 찾아왔다. 영자는 주방에서 양파를 까고 있었다. 울고 있는 건지 양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민수가 말했다. 미안합니다. 영자는 양파를 내려놓았다. 뭐가요? 말하지 못한 것. 왜 말 안 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자는 웃었다. 너무 슬픈 웃음이었다. 나는 바보처럼 사랑만 믿었는데 민수 씨는 계산하고 있었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민수는 한참 뒤 말했다. 겁이 났습니다. 사랑보다요? 현실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현실보다 사랑이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도 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박 사장이 끼어들었다. 저기 분위기 심각한 건 알겠는데 양파는 누가 마저 깝니까? 영자와 민수가 동시에 박 사장을 보았다. 박 사장이 머쓱하게 말했다. 아니, 김치전 재료라서. 영자는 결국 웃고 말았다. 울다가 웃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웃음이 끝나자 이별이 왔다. 영자는 민수를 보내기로 했다. 그 즈음 별밤 음악다방에도 위기가 닥쳤다. 건물 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손님은 줄었고 박 사장은 빚에 시달렸다. 박 사장은 애써 농담했다. 영자 씨, 우리 이제 음악다방 말고 양파다방 하자. 울고 싶은 사람 와서 양파 까는 거야. 영자는 피식 웃었다. 장사 잘 될까요? 서울 사람들 다 울고 싶어 해. 대박이지. 그러나 현실은 농담처럼 가볍지 않았다. 별밤 음악다방은 한 달 뒤 문을 닫기로 했다. 마지막 영업일 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단골 손님들, 근처 양복점 주인, 다방 종업원, 구두 닦기 소년, 그리고 늘 술에 취해 박수 치던 아저씨까지. 박 사장은 마지막이라고 특별히 커피를 무료로 줬다. 손님이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사장님, 무료인 이유가 있었네요. 박 사장이 씩 웃었다. 돈 받고 주면 사기라서. 웃음이 터졌다. 영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낡은 조명 아래 서니 그녀는 유명 가수처럼 보이기도 했고 여전히 상처받은 여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시각 민수는 방송국 회식 자리에 있었다. 그의 약혼 발표가 있는 자리였다. 사람들은 축하주를 따랐다. 하지만 민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혜린이 물었다. 어디 가요?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합니다. 저는 평생 미안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뛰었다. 택시를 잡고 명동으로 향했다. 별밤 음악다방에서는 영자의 마지막 노래가 시작되고 있었다. 영자는 관객을 보았다. 박 사장도 손님들도 모두 조용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세상 계산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압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이 끝나도 그 마음까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박 사장이 눈물을 훔쳤다. 옆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울어요? 박 사장이 버럭했다. 양파 때문이다. 양파 없는데요. 마음속에 있어. 영자는 웃었다. 그리고 노래했다. 그 노래는 누군가를 붙잡는 노래가 아니었다. 보내는 노래였다. 사랑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겠다는 노래, 아팠지만 그 마음만은 진짜였다는 노래였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영자는 그를 보았다.
순간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수는 무대 앞으로 다가왔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영자씨,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영자는 조용히 물었다. 왜 왔어요? 당신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영자는 눈물이 고인 얼굴로 웃었다. 늦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영자는 말했다. 내가 기다린 건 민수 씨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나 자신이었나 봐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여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사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까지 맡기진 않을래요.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박 사장은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아이고, 김치전보다 맵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 그날 별밤 음악다방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1983년. 영자는 이제 작은 무대가 아니라 큰 극장에 서는 가수가 되었다. 이름도 오영자가 아니라 오윤아라는 예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녀의 노래에는 여전히 별밤 음악다방의 습기와 명동 골목의 바람이 남아 있었다. 어느 지방 라디오 방송국. 중년이 된 민수는 밤 프로그램 DJ가 되어 있었다. 그는 화려한 출세 대신 조용한 삶을 택했다. 어느 날 신청곡 엽서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엽서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사랑밖에 몰랐던 사람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삽니다. 민수는 한참 엽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그는 방송에서 말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한 여자의 노래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의 노래입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어느 공연장 대기실에서 영자는 그 방송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매니저가 물었다. 선생님, 왜 웃으세요? 영자는 말했다. 옛날에 아주 짠 김밥을 맛있다고 먹어준 사람이 있었거든. 그게 웃긴 일이에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랑도 맞고 추억도 맞고 내 청춘도 맞았어. 무대 호출 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 속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다. 사랑 때문에 무너졌지만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난 사람이었다. 그녀는 무대로 걸어갔다. 조명이 켜졌다.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영자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사랑밖에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울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걸. 그녀의 노래가 시작됐다. 그날 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래전 놓친 사랑을 떠올렸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